2부 자유발언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발표자가 남아있는데요. 다섯 번째 발언은 곽현우 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준비해주신 발언은 두 가지 전환점, 저실업 축구, 그리고 주차장에서 길 헤맨다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로암 시각장애 복지관에서 도서 스캔 작업을 하는 곽현우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저시력과 청각장애라는 두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글자는 크게 확대해서 보는 편이고 귀에는 인공와우라는 청각 보장구를 착용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실로암 복지관에 취업한 건 정말 우연이라고 해도 우연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귀도 나쁘고 시력도 나빠서 취업 면접에 늘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혹은 하루 일해보고 내일은 그만하라고 한 통보를 정말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취업에 너무 뭔가 마음이 지쳤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있고 우울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 싶어서 나가서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 기왕이면 차라리 나처럼 눈이 나쁘거나 귀가 나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뭔가 동질감도 들고 취업의 어려움도 조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송파에 위치한 저실업 축구팀을 수소문해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팀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쑥스러운 마음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잠시 게임이 시작된 순간부터 게임이 끝나기까지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취업에 대한 괴로운 생각들이 말끔히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눈이 나쁘신 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뛰셨고 나도 처음이라고 설렁설렁 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게임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제가 눈과 귀가 나빠서 취업이 너무 힘들어서 운동이라도 하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 혹시 어디로 가면 전문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서울에 종로 근처에 가면 그런 곳이 한 곳 있다 하시면서 제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실로암 복지관 스포츠 여가팀 신동선 팀장님이셨고 소개해주신 기관이 실로암 시청각센터였습니다. 축구 게임이 끝나고 그분들과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서 정식으로 멤버를 가입하고 싶었지만 그때 제 수중에는 회비 낼 돈도 없었고 취업도 못했는데 한가하게 나가서 공이나 차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일당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택배 상하차, 학교 시설물 옮기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휴대폰 액세서리 포장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힘들다를 넘어서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서 사람 구실을 하고 싶은데 귀가 나쁘니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근데 거기다가 눈까지 나쁘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실업 축구팀을 찾아가고 한참 지나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취업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서울에 위치한 센터를 찾아가서 지금 어려움을 하소연이라도 하자 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실로암 시청각센터를 찾아가게 됩니다. 시청각센터를 찾아가는 길이 카카오 맵으로 길찾기를 하니까 어째서인지 지름길을 안내해 주는데 기독교 회관 주차장 안쪽으로 구불구불하게 가라고 안내가 되어서 한 3번 정도 뱅뱅 돌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무사히 센터를 찾아가고 또 어찌어찌 상담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때 상담해주신 분이 지금은 자리를 옮기신 박명수 국장님이셨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백지 상태로 만들어봐. 나는 전맹이어서 현우 씨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모든 것을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고, 즉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도전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상담이 끝나고 종로 5가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처음 길을 헤맸던 주차장이 아닌 보도블럭이 잘 깔린 큰 대로변이 저를 안내해 줍니다. 길을 잃을 것도 없이 그저 노란색 보도블럭을 따라 걷기만 하니까 지하철역까지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간 있었던 힘들었던 일, 또 오늘 센터를 찾아가려고 주차장에서 길을 헤매고 돌아오는 일련의 일들을 쭉 생각해 보니 그동안 지름길로만 가려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못 잡고 길을 헤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마치 제가 주차장에서 길을 헤맨 것처럼. 그 일이 있은 후 시청각센터에서 실로암 복지관 취업지원팀으로 제 정보가 연계가 되고 취업 상담과 함께 근로사업장에 정말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저는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게 되었고 운이 좋아서 합격하게 됐고 지금 2년 차로 열심히 재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현재 취업을 못해 늘 불안하고 전전긍긍했던 예전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업무적인 스트레스,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에 따른 스트레스는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취업에 대한 절박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기에 주어진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못해서 전전긍긍했던 때를 비교하면 지금은 저에게 가분할 정도로 좋은 직장에서 근무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또 업무적인 부분도 많이 숙달된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장에서 길을 잃은 그 날처럼 지름길로만 가지 말자. 오히려 지름길만 고집하면 길을 헤맬 수도 있으니까.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믿어주시고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준 신로한 복지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보잘것없지만 저희 아둥바둥했던 취업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야 되는 마치 드라마처럼 그려지는데요. 어쩌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다시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 모습에서 패기 어린 당당함이 엿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6번째 발표는 최희영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준비해주신 발언은 달팽이 자조 모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희영입니다. 네, 저시력 노인이에요. 저는 달팽이 자조 모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저에게 행복을 주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부터 달팽이 자조 모임을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모임이지 좀 이렇게 호기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참석해서 보니까 좀 독특했던 게 너무 좋았던 게 조연상 선생님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저시력 농인분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함께 자주 모임에서 이제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즐겼는데요. 그 가운데서 수수께끼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심리 테스트를 하는 거였는데 사자, 나비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하나 선택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고 듣는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하나 선택했는데 선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그 선택한 동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 심리 상태를 알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당황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너무 즐거웠고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자조 모임에 참석했는데 윷놀이 했던 것이 참 재밌었습니다. 보통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윷이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윷이었는데 통에서 하나씩 꺼내서 그 윷에 그림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촉각으로 만질 수 있는 윷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네, 그거를 촉각으로 네, 숫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하는 네, 어떤 사람은 15, 25 이렇게 숫자로 촉각으로 구분을 해서 네,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벌도 서로 주고 벌도 받고 함께 그러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스피드 퀴즈 게임도 재밌었는데요. 네, 한 줄로 이렇게 쭉 줄 서서 네, 말로 이렇게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맞히는 게임도 있었고 네, 등에다가 글씨를 쓰면 그 앞사람이 그 등에다가 또 글씨를 쓰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 사람 계속 이렇게 등에다 써서 최종적으로 답을 맞추는지 예, 그걸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못 맞추면은 벌칙도 받고 예, 그래서 너무 서로 함께 그렇게 즐기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크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드네요. 앞으로 이렇게 시청각 장애인들, 사실 시청각 장애인들은 주로 집에만 있게 되고 이렇게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조 모임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즐기고 참여하고 이러한 마련들을 해주셔서 네, 그리고 또 뭔가를 봐서 뭐 빵을 만든다든지 체험 학습을 통해서 맛을 보고 서로 함께 웃으면서 대화 나누면서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우는 시간들이 네,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집에만 있으면 내 이런 상황이나 입장에만 사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만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네, 서로 함께 경험도 나누고 네, 소통하고 웃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촉수어로 하고 어떤 분은 필담으로 나누고 어떤 분은 지적자를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교육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참 유익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기반 시청각 장애인들은 사실 수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화나 촉수화를 하시는 이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계셨으면 저희가 센터에 방문했을 때 더 이렇게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모임들을 마련해 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네, 수화를 더 많이 잘 네,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직접 센터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도 어렵은 달팽이 자조 모임, 이곳에서 채영님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즐거운 활동을 경험하셨는데요. 그 모습들이 떠올라서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발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싶을 만큼 이분의 마음속 이야기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준비해주고 계신 분은 조영찬님이신데요. 오늘 조영찬님께서 준비해주신 발언은 언어의 눈과 귀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바람대회를 참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고 제가 겪는 아픔을 다 겪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잔존 청력이나 잔존 시력이 있어서 저보다는 자녀가 좀 나은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 시력이 전액이고 청력도 이제 전공에 가까운 고도 연장이어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잔존 경력이 남아있으면 전화도 하고 지팡이 짚고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시력 청력 두 가지가 다 최종적이 되면 누군가 통행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책 읽기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15년 동안 했는데 원래 학부를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너무 힘들어서 두 번 다시 학교 공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단계로 올라오다 보니까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진로를 찾지 못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이 길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 너무 시간 낭비를 하고 배운 것이 너무 아깝죠. 제가 공부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 시청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야만 제가 배우고 공부한 걸 같이 나누고 더 행복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학교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준비한 원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힘든 게 언어의 장벽에 갇혀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대화의 꽃을 피우고 웃고 떠들 때 저 혼자 침묵 속에 고립돼 있어야 되는 것, 그게 굉장히 비참하고
외로운 일입니다. 이 언어의 장벽을 단숨에 돌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어우러지려면 귀가 좀 틀리면 가까이에서 대화를 하면 소통할 수 있는데 그 전족천역이 없는 저 같은 경우는 등숙한 통역자가 저하고 24시간 밀착해서 주변 상황을 다 전달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능숙한 통역자를 만나서 최대한 오랜 시간을 함께 활동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인도하면서 내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길이 열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세월을 보내면 굉장히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운도 더 쇠퇴지고 기억력도 쇠퇴지고 그래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가 제일 열심히 할 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길동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이 언어의 친구들이 뭐가 있는데 그냥 사람 친구를 많이 만나고 싶은데 혼자서는 밖에도 못 나가고 전화통화를 못하니까. 근데 제일 만나기 쉬운 친구는 책이라는 친구죠. 그러니까 책은 손만 뻗으면 우리한테 저한테 다가오고 제 품에 안겨서 제 동료가 되주고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저는 겨울잠처럼 아무 데도 못 가고 내 치마만 같이 써야 되고 또 아내나 지원사님이 며칠 하실 때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잠은 같다고 느껴졌죠. 그런데 이제 책이 바람처럼 다가와서 세상 소식도 전해주고 또 알고 싶은 많은 공부를 가능하게 해주니까 책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이라는 친구입니다. 혼자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언어가 텅 비어버린 험한 공간을 그 생각으로 계속 채우면 그 외로움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욕구를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억압돼서 힘든 부분을 발산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별이라는 통로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소통할 친구가 없고 전화통화를 못하니까 그를 통해서 마음의 답답함을 털어놓으면 좀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있는가, 또 어떤 희망을 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잊지 않고 저 자신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고, 또 이 박사학위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평생 공부하는 습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자아관리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중퇴할 수가 있어서 몇 번이라도 공부를 중단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로가 보이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일하겠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보상이나 보람이 주어지지 않고 또 학교를 졸업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사회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리 해도 이렇게 왜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그 억울한 생각 때문에 얼마나 공부하기 싫은지,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도지고 이명도 생기고 온갖 고통이란 고통은 전부 다 모습해서 아주 터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무사히 학교를 마치고 이제 졸업하고 2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회복하고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공부를 해온 여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다닐 때는 너무 어휘력이 부족해서 책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책은 무리고 처음에는 소설과 동화책 같은 거 읽기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깊이 있게 사유하고 또 깊은 이해를 하고 싶으면 철학을 공부하면 이제 하나씩 생각이 정리되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철학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철학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혼자 외로움을 달랠 때 철학처럼 공부하기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를 깊이 이해를 하고 싶으면 심리학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학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공부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현실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싶으면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많은 위안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감각의 눈과 기를 이룬 대신에 세상을 깊이 사유하고 통찰할 수 있는 언어의 눈과 귀가 열게 됩니다. 그 언어의 눈과 귀는 단지 감각의 눈과 귀보다 훨씬 광대하고 심오한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시청자장애 여러분, 큰 꿈을 품으시고 무한한 공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품고 나아가면
잃어버린 유체의 등가 키보다 훨씬 위대한 언어의 등가 큐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등가 큐를 얻으면 미국의 헬렌켈러나 일본의 후쿠시마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들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정막을 승리의 애칭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하고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친구, 글, 그리고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는 영차 씨를 보면서도 저도 참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사유와 통찰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만나고 있는 영차님의 깊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원고를 제출해 주신 7분의 발표를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현장 신청해 주신 한 분의 자유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해주고 계신 분은 김소영님이신데요. 오늘 한손에 관련된 주제로 자유 발언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청각장애인 김소영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노인이었는데요. 자라나면서 44살부터 시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점점 청력이 떨어지면서 시청각이 되어서 12년 동안 집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 번씩 운동에 나가는 외출 외에는 계속 집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책을 읽지도 못하고 정말 마음이 답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 7월 4일부터 헬렌킬러 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손의 기초를 배웠는데요.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책을 잘 읽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중순부터 한손의 시험을 적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손해를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손해를 사용하기 어려움이 많고 한계가 많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책을 읽기 위해서 한손해를 익히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한손해를 가르쳐준 선생님께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읽는 독서의 시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학습을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한손해를 빌려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로암 학습지원센터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적으로 자유가 되어주셨고요. 희망 넘치는 한손의 사용기 저희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8분의 자유 발언 대회 이것으로 8분의 자유 발언을 모두 들어갔는데요. 오늘 실로암 시각장애 복지관 김미경 관장님께서 마무리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조영찬 박사님의 말을 빌어서
드리면서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시청각 장애인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분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시청각 장애인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직접 한 분 한 분 들으니까 들으면서 이렇게 코끝이 찡해지기도 하고 우리 실로암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달팽이 광장이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로암이 2020년 8월부터 우리 시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을 조금씩 해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갈 길이 멀고 과정이 험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로암이 할 수 있는 거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넓게 프론티어 정신을 갖고 해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하나하나 프로그램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과 실패라는 거는 우리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좋아하시고 만족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하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넓게 시도를 해보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뒤따라오는 같이 가고 있는 시청각 사업에 관심 있는 기관들한테도 도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길잡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역할을 우리 실로암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저희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센터를 모르는 분은 계셔도 한번 와본 분들은 또 오게 하는 센터로 저희가 만들어 가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믿고 좀 따라주시면은 함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실로암은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각장애인 분들이 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